육수 발로뇨. 에스코피에가 부르는 말로 포타지, 야비어, 발로뇨. 한국에서 프랑스 요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요리 중에 하나지. 재료도 엄청 단순하고 직관적이야. 내가 보여주는 대로만 해도 프랑스에서 사먹는 웬만한 양파 스프보다 맛있을 거야. 왜 이렇게 자신감 있냐고? 전통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엄청 비싸거나 가격이 괜찮으면 맛있게 하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웬만한 곳보단 맛있을 거야 아마. 말 나온 김에 영상 끝에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프랑스에 오게 되면 가볼 만한 전통 식당 하나 알려줄게. 재료가 되게 간단해. 양파, 육수, 화이트 와인, 소금, 후추, 버터, 밀가루, 빵, 치즈는 옵션이고. 근데 이 영상은 사람들이 보고 많이 따라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간단한 재료들에 엄청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 먼저 육수. 육수가 제일 중요해. 아마 이 영상의 대부분을 육수에 대한 설명이 차지할 거야. 양파 스프인데 왜 양파보다 육수가 더 중요하냐? 왜냐하면 대분류가 스프고 소분류가 양파 스프잖아. 스프는 국물 요리지. 국물 요리면 육수가 맛있어야겠지. 그래서 육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전통적으로는 양파 스프에는 콩소메 블렁이라는 걸 써. 간단히 말해서 달걀 흰자로 불순물을 걷어낸 엄청 맑은 육수야. 요즘은 퐁블렁, 그러니까 기본 닭육수 아니면 기본 소나 송아지 육수를 많이 쓰는 추세야. 유튜브에 육수 만드는 거에 대한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조금씩 다 달라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곁들이는 재료랑 끓이는 시간이 다 제각각 다르더라고. 이 혼란을 내가 좀 정리해줘 볼게. 일단 틀린 영상은 하나도 없어. 부재료, 영상마다 넣는 거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기. 고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거는 다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 밑에 설명에다가 내 육수에 내가 어떤 부재료 넣었는지 써줄게. 시간. 이 시간이 제일 혼란스러울 거야. 누구는 40분 끓이라 그러고 누구는 1시간 반 끓이라 그러고 누구는 4시간 이상은 꼭 끓여야 된다 그러고. 이게 엄청 혼란스럽지? 근데 다 맞는 말이야. 단지 목표하는 게 다를 뿐이야. 40분부터 1시간 반 정도면 이미 맛있는 육수가 나와. 나도 평소에는 40분만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40분 1시간 반 동안 나오지 못한 맛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지. 4시간까지 끓이면 뼈와 근육에 있는 젤라틴까지 최적으로 추출되는 거야. 근데 집에서 쉬는 날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4시간을 육수에 할애하지 않을 권리가 충분히 있고 40분에서 1시간 반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육수를 만들 수 있어. 육수가 맛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젤라틴은 또 뭔가? 젤라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국물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이 국물이 혀에 휘감기는 느낌을 줘. 한마디로 텍스처를 주는 거야. 풍성한 느낌. 친근한 음식 중에서 일본 돈코츠라면 텍스처나 아니면 냉면 국물이랑 닭백숙 국물의 그 느낌을 비교해봐. 온도의 차이를 빼더라도 그 분명한 차이가 있지. 옛날 에스코피에 시절에는 육수나 국물이나 소스에 텍스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요즘은 이제 라이트하다고 하는 그런 국물 소스를 찾는 고객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혀를 휘감는 텍스처의 중요성이 조금 떨어졌어. 내가 일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하게 휘감기는 텍스처는 피하고 있어. 그 말은 즉 젤라틴이 많은 육수가 꼭 좋은 육수는 아니다. 쓰김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양파 스프에는 어떤 육수를 쓰면 되는가? 얼마나 우린 육수를? 들으면 웃기겠지만 다 괜찮아. 40분부터 1시간만. 심지어 20분도 괜찮아.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젤라틴이 적든 많든 상관없고 젤라틴으로 채울 수 없는 텍스처는 밀가루로 채우면 돼. 이게 야매가 아니고 양파 스프에 원래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시판 다시다나 육수향 조미료 같은 거. 나 그거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 우리 집에도 있기도 하고 가끔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근데 적어도 양파 스프에만은 안 넣는 게 좋은 이유가 있어. 양파 스프에 이런 시판, 스톡, 가루 이런 거 넣어버리면 그 양파를 색깔을 열심히 낸 그 고생이 너무 아까워져 버려. 실제로 내가 치킨 스톡 가루로 한번 해봤는데
맛이 너무 재미없고 별로였어. 진짜 실망스러웠어. 시판 가루, 스톡 뭐 이런 거 쓰임에 따라서 충분히 쓸 수 있고 좋아. 근데 분명한 건 맛이 개성이 없고 재미가 없어. 자, 이 정도로 육수에 대한 혼란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 영상을 위해서 4시간 동안 젤라틴까지 쫙 뽑아낸 육수를 썼어. 그래서 어떤 육수를 쓰냐고 선택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내가 딱 정해줄게. 귀찮은 사람부터 도전정신 투철한 사람까지. 제일 귀찮은 사람, 내가 간단하게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 그냥 닭가슴살 한두 개, 하나나 두 개를 끓여. 닭가슴살이 잠길 정도. 그 다음에 닭가슴살 익은 거는 뭐 샐러드에 먹던 다이어트용으로 먹던 고추장 찍어 먹던 하면 되고, 이 익힌 국물을 육수로 쓰면 돼. 40분, 1시간 반 끓인 육수에 비해 맛이 약하겠지만 감칠맛 충분히 우러났을 거고, 젤라틴이랑 닭의 향은 확실히 부족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어. 도전 정신이 중간인 사람, 닭뼈를 4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삶으면 돼. 감칠맛과 향은 분명하게 있을 거고 젤라틴은 조금 약할 거야. 도전 정신이랑 가스비가 많은 사람, 4시간 삶아. 감칠맛, 향, 젤라틴 다 들어가 있어. 도전 정신이랑 가스비 끝판왕. 나는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4시간 삶았지. 그리고 그 남은 그 건더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건더기들을 찬물에다가 한 번 더 우려. 시간은 2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 한 번 더 우린 물은 걸러내서 옅은 육수로 써도 되고, 다음에 다른 육수 만들 때 물 대신 써도 좋아. 이 두 번째 우린 육수를 허무이아슈라고 해. 다시 적신 것, 이런 뜻이야. 다시 적신 것. 자, 이제 양파 볶는 거에 대해 설명할게. 정석대로 하면 양파를 버터에다가 느리게 볶아서 균일하게 익고 균일하게 색깔이 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고, 공간이랑 시간이 충분한 식당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하는 방법으로 알려줄게. 근데 알아둬야 될 것은 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정성이 줄어들진 않아. 왜냐면 그만큼 냄비 앞을 많이 지켜줘야 하거든. 일단 양파는 1인분에 하나로 양을 잡으면 되고, 씻고 껍질 까고 뿌리 쪽을 빼주고 머리 쪽도 살짝 잘라내주고 최대한 얇게 채 썰어. 오름바다가 되기 싫으면 칼을 내리찍기보다는 밀면서 써는 게 좋아. 불은 강불에서 올리브유 예열하고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양파랑 소금이랑 넣어줘. 이 단계를 수예한다고 해. 땀을 흘리게 한다는 뜻이야. 이제 양파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냄비 안에 소리가 좀 요란해질 거야. 이때 물을 조금 넣어줘. 2-3숟갈 정도?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 이렇게 하면서 일단 양파를 익히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야. 스팀으로 인해서 양파가 안쪽까지 빨게 익고 갖고 있던 수분을 다 뱉어내는 거야. 이 촬영하면서 시간 재봤더니 총 7분 동안 스팀으로 익혔더라고. 뚜껑 안에서 물이 말라가는 소리가 나면 물 좀 더 끼얹어줘야 돼, 중간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막 앞에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강불이기 때문에 꽤 금방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까지 가면 안 돼. 뭐 작업대 정리, 설거지 미리 하는 정도. 유튜브 키면 안 돼. 1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파가 완전 흐물흐물해지고 다 익어 있을 거야. 이때부터는 뚜껑을 열고 색깔을 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강불로 이어나가면 되고, 점점 양파의 부피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야. 이게 양파의 수분이 날아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점차적으로 불을 낮춰서 나중에는 중불까지 낮춰줘야 돼. 중간중간 바닥에 붙는 녀석들을 긁어줘야 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바닥이 짙은 갈색이 되고 잘 안 긁어지거든. 이렇게 되면 이때 물을 좀 끼얹어줘. 이 물을 이용해서 바닥에 붙은 애들 다 긁어줘. 그러니까 물그릇을 옆에 하나 준비해 놓는 게 좋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을 부어줌으로써 강불에서도 타지 않게 해주고, 일정하지 않게 생긴 카라멜을 재분배해줘가지고 일정하게 카라멜이 생기는 효과를 내주는 거야. 양파 색깔이 확연히 갈색이 됐을 때 버터를 넣어줄 거야. 1인분당 크게 1숟갈 정도. 버터는 색깔을 더 진하게 내주기도 하고 맛이 더 부드러워지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을 해줄 차례인데, 밀가루를 쓰게 되면 이때 밀가루가 들어오는 거야. 정석 조리법에서는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 하기 전에
밀가루를 볶아. 밀가루 양은 진짜 조금. 크게 한 꼬집 정도면 될 것 같아, 1인분당. 양파랑 버터랑 밀가루랑 같이 볶다가 밀가루도 갈색이 되면 이때 화이트 와인으로 디글레이징을 해주는 거야. 화이트 와인 없어도 된다고 해주면 좋겠지. 근데 없으면은 맛의 균형이 진짜 안 좋아. 왜냐하면은 양파를 열심히 카라멜라이징 했잖아. 되게 달단 말이야. 그 단맛을 화이트 와인의 신맛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제 단맛만 많이 나는 거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있어줘야 돼. 화이트 와인은 1인분당 반컵 정도 부어주면 되겠고 반으로 졸여서 너무 강한 신맛은 날려주는 거야.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요한 육수가 들어오는 거야. 육수는 1인분 양에 맞춰서 한 컵 정도면 되겠지. 난 여기까지 하는데 40분 정도 걸렸어 보면. 마무리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걸 추천할게. 제일 많이들 하는 방법은 수프 위에 빵을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뿌려서 색깔을 내주는 거야. 나는 빵을 수프 위에 올리는 게 먹는데 불편해서 싫어. 그래서 나는 보통은 치즈만 올려서 먹는데 이 영상을 위해서 치즈에 색깔을 내주는 예의 정도는 차려줬어. 치즈를 위에 듬뿍 뿌리고 오븐 최대한 위쪽에 넣어줘서 최대 온도로 3분에서 5분 이렇게 5분 안에 넣었다가 뺐을 때는 꼭 밑에 접시를 하나 더 깔아주고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뜨겁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빵을 스프 위에 먼저 깔았으면 아마 치즈가 젖지 않아가지고 색깔이 더 예쁘게 났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파리에 있는 전통식 식당 추천. 르 코코프라는 데가 있어. 르 코코프. 파리 라틴 지구 5구, 6구, 6구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중심가에 있어. 그러니까 숙소가 어디든 가기 편할 거야. 전체 본식 디저트 3가지 다 먹으면 29유로 정도. 더 좋은 고성도 있고 뭐 어떤 음식 고르냐에 따라 더 비싸질 수도 있고 한데 프랑스 전통 식당들은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가격에 비해서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도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진짜 맛있게 잘해주더라고. 엄청 친절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양파 스프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렸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설명충 영상이라서 재미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고 설명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물어봐주고 내가 이 영상을 위해서 엄청 많이 공부도 하고 나만의 꿀팁도 많이 줬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했으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